for me? We're just gonna have to take this maniac down ourselves.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나타난 산타클로스의 연쇄살인을 추적하는 영화 사일런트 나이트.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 연쇄살인마가 된 산타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살해한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슬래셔 무비답게 산타 복장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984년에 개봉한 원작 죽음의 밤을 리메이크한 이 영화는 살인마 산타의 잔인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로 인해 슬래셔 무비 마니아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영화와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LA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 웨스트 코비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오르테가 부부 집에선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가족과 지인 등 약 30명의 사람들이 포커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밤 11시 30분경 오르테가 부부의 집 문을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오르테가 부부의 8살 손녀인 카트리나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죠. 대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산타클로스. 아이는 신이 난 듯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산타클로스가 준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닌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LA 911 센터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다는 신고였는데요. Ma'am, I understand. I need to know your address. My daughter's been shot. She was shot in the face on the side and she's bleeding. I know. I let the officers know. The officers are making sure it's safe for the paramedics to I come need a in. bandage, please.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911 대원들 눈에 화염에 뒤덮인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이었던 오르테가 부부의 집이었는데요. 1시간 반 만에 겨우 진압된 화재. 경찰과 911 대원들은 재가 된 집안에서 총 9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들은 오르테가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이었죠. 부검 결과 오르테가 가족들은 모두 총상과 화재로 사망한 거였는데요. 당시 생존자들과 주변 이웃들은 사건의 용의자가 산타클로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 이웃은 오르테가 부부 집 근처에서 큰 선물 상자를 끌고 가는 산타클로스를 봤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런데 그 산타가 환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런 끔찍한 살인 행각을 벌이러 가는 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너무 오싹하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르테가 부부의 집에 찾아와 죽음을 선물하고 사라진 산타클로스. 이 부분은 영화 사일런트 나이트와 너무나도 닮은 부분인데요. 산타클로스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오르테가 부부의 딸 실비아는 브루스 제프리 파르도라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전기 엔지니어였던 브루스는 주말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건실한 남자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나 결혼한 지 약 1년 만에 그의 숨겨진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던 실비아. 그런데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브루스는 그녀의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로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고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전 약혼녀의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브루스에겐 숨겨놓은 아이까지 있었는데요. 심지어 아이가 상호를 당해 하반신 마비 상태였는데도 브루스는 그런 아이와 아이 엄마를 냉정하게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냉혈한적인 그의 실체를 알게 된 실비아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브루스에게 매달 하나로 약 200만 원의 부양비를 실비아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위자료를 준 적이 없었죠. 그러나 브루스의 거만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얼마 못 가 그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3만 1,000달러의 빚까지 지게 되는데요. 혹시 아나무인인 브루스에게 하늘이 벌을 내린 건 아닐까요? 능력 있는 전기 엔지니어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한 브루스. 모든 걸 잃어버린 그의 분노는 왜인지 이혼한 아내 실비아로 향했는데요. 그는 반자동 권총을 구매한 후 재단사를 통해 산타 옷을 주문 제작하죠.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실비아와 합의 이혼을 한 브루스.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던 브루스가 준비한 산타 옷을 입고 오르테가 부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의 조카 카트리나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죠. 브루스는 망설이지 않고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그녀를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깁니다. 충격에 놀란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죠. 하지만 그의 총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브루스는 휘발유를 온 집안에 뿌린 후 화염 방사기를 발사했고 그로 인해 집안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르테가 부부의 집을 지옥으로 만든 산타 브루스는 경찰들을 피해 현장을 빠져나가는데요. 도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건 발생 3시간 후 브루스의 동생 브래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브래드의 집에서 브루스와 현금 17,000달러를 발견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브래드 집 근처에서 브루스의 렌트카를 발견하는데요. 렌트카 안엔 그가 범행 당시에 입었던 산타복과 함께 권총과 탄약, 그리고 비행기표가 있었다고 하네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브루스가 범행 직후 현금을 가지고 도주할 계획이었지만 심한 화상을 입는 바람에 실패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채 자살했을 거라고 덧붙였죠. 그의 명확한 범행 동기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그가 모든 것을 전처 탓으로 돌린 게 아니었을까요? 전처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처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